네. 일단 이 플러터 레이아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젯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러터라고 하면은 다 위젯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플러터 강좌 어디서든지 시작할 때 위젯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왜냐면 플러터 전체가 그냥 위젯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은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때 그 세포 같은 존재인 거거든요. 뭐 사실 뭐 뭐 점막도 다 세포고 뭐 이런 피부도 세포고 뭐 머리털도 세포고 뭐 다 이런 식으로 세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 잠깐만요. 머리카락이 세포인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머리카락 세포 한번 찾아봅시다. 머리카락이 세포인가요? 세포가 죽은 흔적이다. 네, 갑자기 제가 하여튼 기본적인 걸 좀 몰라서요. 여하튼 그래서 뭐 이렇게 모든 게 세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 위젯입니다. 플러터는 다 위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샘플 앱을 예시를 들자면은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라는 위젯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라는 위젯 안에 설정 값으로 이 이미지의 주소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원래 네모난 이미지인데 이 네모난 이미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는 위젯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위젯 겉에 동그랗게 잘라주는 위젯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위젯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위젯,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의 위젯이 있고요. 그 위젯 안에 하위에 또 다른 위젯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위젯으로만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위젯과 요 위젯 사이에 이 간격을 벌려주는 위젯도 있고요. 또 이름을 표시해주는 위젯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 텍스트를 표시해주는 위젯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모를 그려주는 위젯이 있고 이런 버튼도 다 위젯이고요. 뭐 하여튼 이 레이아웃 전체를 모든 거를 다 위젯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lutter.dev에 들어가셔서 여기 닥스에 들어가는데 위젯 캐탈로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위젯들을 이렇게 카탈로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마테리얼 컴포넌츠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앱 위에 있는 앱 바도 위젯인 거고 밑에 바텀 탭도 다 바텀 내비게이션 바도 위젯인 거고 뭐 드라이어도 위젯 이런 드라이어라는 위젯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이라든가 그냥 버튼 엘리베이티드 버튼 이런 그냥 일반적인 버튼 플로팅 버튼 이런 것들 다 위젯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플러터에 어떤 엄청난 강점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젯이라는 개념 하나만 있으면은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위젯을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은 결국에 앱이 된다는 거죠. 레고 블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레고 블럭 하나하나가 이제 각각의 위젯인 거라서 그걸 이렇게 쌓으면은 하나의 그냥 어떤 뭐랄까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젯이 어떤 거는 막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탭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떤 것들은 글자를 표시해주는 앱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심지어 뭐 사진을 찍는 앱도 있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위젯도 있을 거고요. 뭐 QR코드를 스캔해주는 앱이라든가 QR코드를 만들어주는 위젯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게 위젯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젯이라는 하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전체 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젯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위젯으로 되어 있다. 이거가 이런 개념을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근데 이게 딱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하나하나 그냥 너무 이거를 다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또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드실 텐데,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로 이 위젯을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면서, 왜 이게 어떻게 다 위젯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샘플 앱을 새로운 플러터 앱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플러터 애플리케이션. 네. 그냥 뭐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요. 자. 커피를 만들었는데 얼음을 너무 큰 걸 가져와가지고 망했어요. 얼음이 커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 따로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런 타이밍에 커피를 한 잔 마셔줘야 되는데 망했어요. 네, 여하튼 이렇게 샘플 딱 이제 플러터 앱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이제 띄우시면은 이렇게 뜨죠,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여기 void main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제 시작하는 함수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여기 안에 run app이라는 이제 함수를 어떤 명령을 실행하면서 인자로 myApp이라는 걸 받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위젯입니다. 그러니까 run app 여기는 그냥 어떤 함수, 뭐를 실행하는 어떤 함수인 거죠. 여기까지 또는 메인 여기까지는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위젯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젯이 그냥 태초에 하나의 위젯이 있는 거고 그 위젯 안에 다른 위젯들을 막 포함하고 있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위젯을 myApp이라고 이 샘플에서도 myApp이라는 이름을 줘서 이 위젯 전체가 어떤 앱을 레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myApp이라는 것도 myApp이 위젯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클래스 개념을 조금 아시면은 이해하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myApp이라는 것은 스테이트리스 위젯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스테이트리스 위젯 중에 하나인 이 앱 myApp은 위젯인데요. 위젯의 종류에는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풀 위젯이 있고요. 요거는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myApp이라는 그 위젯이 결국에는 이 태초의 위젯인 건데요. 이 위젯은 빌드라는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위젯은 빌드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 앱을 출력해 줄 때 콜링되는 메소드 함수인 거고요. 이 함수 안에서 무엇을 리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턴 값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떤 위젯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텍스트 위젯을 쓰고 텍스트 위젯에 hello world라고 썼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run app이라는 메소드를 run app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결국에 앱을 실행하겠다라는 메소드인 거고 여기에 어떤 위젯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위젯이 그 앱의 전체 그 태초의 위젯이 되는 건데요. 이 루트 위젯이죠. 이 루트 위젯은 스테이트리스 위젯이라고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겁니다. 그냥 어떤 위젯인 거고요. 이 위젯은 스테이트리스 위젯이다. 위젯에는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리스 and stateful 위젯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근데 이 모든 위젯 stateful이든 stateless든 간에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위젯이라고 하는 것은 빌드 메소드 이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되는 걸로 봐서 어쨌든 미리 predefined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펑션이라는 걸 다 메소드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이 빌드라는 메소드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빌드라는 메소드가 에서 어떻게 출력될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라는 또 다른 위젯을 리턴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럼 그냥 시작하죠. 그냥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프로그래밍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고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죠? 여하튼,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빌드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원래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음을 잘못 넣어가지고 이걸 뭐 잊어서 뺄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밑에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얼음 위에서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요. 좀만 더 녹으면 쏙 들어갈 것 같은데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한 동안 빌드가 시작됐네요. 예, 뭐죠? 그렇군요. 그렇네요. 이게 잘 읽어보니까 그냥 완전 텍스트 위젯부터 시작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렉셔널리티 위젯이 어쨌든 간에 중간에 그 텍스트 위젯 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이 디렉셔널리티 위젯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글자가 표시될 때 left right인지 right to left인지 그러니까 뭐 그 뭐죠 중동 쪽 그 언어들은 아라빅 언어였나요? 하여튼 그 언어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패런트 위젯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그렇네요. 죄송해요. 이거 빼고 컨테이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위젯은 사실 그 어떤 기본적인 위젯 중 하나인데요. 그냥 어떤 네모, 무형의 네모를 정의하는 위젯이고요. 여기 안에 컬러는 뭐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colors 좀 blue라고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란색, 그냥 파란색 네모라는 어떤 그런 컨테이너, 박스인 거거든요. 이 박스가 결국에는 여기 전체 앱을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에다가 width랑 height를 줘보겠습니다. width랑 height를 주고, height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center라는 위젯에 차일드 위젯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위젯들은 한 위젯이 있으면은 그 부모 위젯 아래에 자식 위젯으로 다른 위젯을 계속 포함하는 형식으로 이 위젯 트리가 형성되거든요. 이 위젯 트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앱이라는 거 밑에 지금 보면 센터 위젯이 있고요. 마이앱이라는 위젯 안에 센터 위젯이 있고 그 센터 위젯 안에 컨테이너 위젯이 지금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로 이렇게 위젯은 다 트리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트리로 내려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센터라는 위젯은 센터라는 위젯이 마이앱에서 바로 먼저 콜링이 되는 위젯인데 이 센터 위젯은 뭐든지 그 하위에 있는 위젯을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해주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위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네모 컨테이너 앱이 100 곱하기 100 픽셀짜리, 포인트짜리인데 이게 센터로 정중앙에 이렇게 정렬되도록 결국에는 해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심지어 정렬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위젯으로 돼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위젯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텍스트 위젯을 넣으려고 했더니 머테리얼 앱이라는 그런 이제 위젯 안에 속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거기서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요. 뭐 이제 디렉셔널리티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머테리얼 위젯 안에 무조건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런 앱에서 마이 앱을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이 마이 앱은 마테리얼 앱인 게 그냥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홈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테리얼 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앱의 기본 형태의 어떤 설정 값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젯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마테리얼 앱 밑으로 나머지 위젯들을 쫙 쌓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마테리얼 앱의 홈이라는 속성 안에 이 위젯들을 넣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제가 별 말 없이 써버렸지만은 모든 위젯에는 여러 가지 속성 값을 갖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위젯은 컬러 속성이 있고 width 속성이 있고 height 속성이 있는 것처럼요. 모든 이제 머티리얼 앱에서 홈이라는 속성이 있었던 거고 센터라는 위젯은 child라는 속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속성 값들을 통해서 이 위젯을 꾸미게 되는 건데요. 이 컨테이너가 약간 도화지 같은 앱이에요. 이 컨테이너 앱을 막 잘 만지면 사실 이것저것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컨테이너 위젯의 컬러, 위스, 하이트 설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텍스트 위젯을 드디어 넣어볼게요. 컨테이너 안에 또 차일드를 넣으면 되겠죠? 텍스트 위젯을 넣을게요. 텍스트 위젯에다가 드디어 헬로 월드라고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여기 헬로 월드라고 뜨네요. 그죠? 막 빨간색에 노란색 밑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의외로 어쩌던 기본 그 스타일링 값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매트리얼 앱이 어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깔고 가는 어떤 위젯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깔고 가는 위젯 중에 하나가 매트리얼 앱 바로 밑에 스캐폴드라는 위젯을 넣어주면은 이게 어떤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run 앱, my 앱이고 my 앱 안에는 material 앱과 scaffold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y 앱이 있고 material 앱이 있고 scaffold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캐폴드 안에 감싸주니까 모든 게 좀 뭐랄까 정성적이죠. 배경도 흰색이고 글자도 이상한 데코레이션 없이 나오고요. 이렇게 머티리얼 앱 스캐폴드 다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핫 릴로드라는 개념입니다. 핫 릴로드라는 게 이 플러터 개발 환경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사실 뭐 리액트도 리액트가 그런 게 있었고 또 요즘에는 스위프트가 좀 그렇게 빨라진 뭐가 나왔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애플도 좀 그런 거 따라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핫 릴로드라는 개념이 되게 익숙한 개념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말이 좀 빠르고 길어졌죠. 죄송해요. 핫 릴로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바꿨을 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컴파일하지 않아도 그냥 저장만 커맨드 S를 통해서 저장만 해도 이게 바로 여기 반영이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헬로 월드 예를 들어서 느낌표 2개라고 하고서는 그냥 제가 세이브만 눌렀어요. 세이브만 눌렀더니 이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느낌표 2개 생겼죠. 그죠?
이런 게 핫 릴로드이고 또는 여기서 그냥 이제 핫 릴로드 이걸 눌러줘도 릴로드가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아니면 이걸 눌러주면 이제 스테이트까지 변하는 어쨌든 좀 더 리스타트를 하고 싶으면 핫 리스타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일단 위젯에서 아까 전에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있다 그랬고 스테이트풀 위젯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항목들,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가 뭐 밑에 버튼을 클릭하면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느낌표가 하나씩 더 늘어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스테이트라고 하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상태. 이 위젯의 상태를 스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위젯이 지금 느낌표가 2개인 상태이냐, 3개인 상태이냐, 4개인 상태이냐 이런 식으로 상태값을 변화시켜서 위젯에서 표현하는 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상태는 저는 그냥 변수라고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쭉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기 안에 새로운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이렇게 하면 여기서 칠 때 참고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스테이트 STL이라고 치면 스테이트 리스 위젯, 아까 말했던 마이앱 같은 위젯을 만들어주는 어떤 이 뭐랄까요 단축어가 되고요. 큰일 날 뻔했네. STF라고 하면 스테이트 풀 위젯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ST 풀, 이번엔 스테이트 풀 위젯,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위젯을 만들 거잖아요. 여기서 샘플 스테이트 풀 위젯이라고 그냥 이름 치고요. 하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알아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stateful 위젯은 2가지의 어떤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처음에는 stateful 위젯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요. 이 위젯 밑에 이런 언더스코어가 들어간 내부 어떤 새로운 클래스가 생성되는데 이 클래스는 이름도 여기 플러스 그냥 스테이트인데, 그러니까 샘플 스테이트풀 위젯이라는 위젯을 만들었다면 샘플 스테이트풀 위젯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알아서 클래스가 생성되는데 이거는 스테이트라는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위젯이 아니에요. 이 스테이트풀 위젯에 따라오는 어떤 그런 오브젝트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샘플 스테이트풀 위젯의 스테이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안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점점 좀 더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 이거를 건드리게 되실 거라서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껍데기처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만 우리가 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방금 여기 얼음이 커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입 먹을게요. 여하튼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stateful 위젯이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위젯을 우리가 이제 생성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버튼이 있고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위젯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일단은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비어있는 위젯이잖아요. 이 위젯 샘플 스테이트풀 위젯을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컨테이너까지 다 빼버립시다. 그냥 여기다가 샘플 스테이트풀 위젯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볼게요. 그렇게 하고 보면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이거 지금 보면은 구조가 스캐폴드까지는 기본이라고 제가 그랬죠. 스캐폴드 안에 중앙 정렬하는 위젯이 있고 그 안에 샘플 스테이트풀 위젯, 우리의 위젯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위젯은 참고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위젯이기 컨테이너, 비어있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이죠. 여기 안에 그럼 텍스트 위젯을 넣을게요. child 텍스트 라고 하고요. 텍스트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면 이제 헬로 월드라고 중앙에 뜨죠. 그죠? 이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 헬로 월드를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지금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변수가 돼야 되겠죠. 이 값이 변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int value라는 변수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int value는 어디에서 정의되는 거냐? 이게 참고로 이 위젯의 스테이트 값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트가 상태라 그랬고 그 상태가 변수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int value라는 변수가 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럼 이런 스테이트 변수는 어디서 정의하냐? 여기 바로 밑에 이 오버라이드 전에 그러니까 그냥 이 sample stateful widget state라는 이 클래스의 변수 property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니까 int겠죠? int value 라고 정해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0 이라고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int는 여기 안에 스트링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 값이 들어갔다고 지금 얘가 뭐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뭐 toStr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익숙하시죠? 지금 다트 랭귀지를 모른다고 제가 가정하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쓰는 다른 랭귀지에서 쓰는 그냥 형식들을 그냥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다트 랭귀지가 되게 그냥 뭐랄까 많이 접해보는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다트 랭귀지 하나하나를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사실 스코프를 좀 벗어나기도 하고, 저도 다트 랭귀지를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약간 샘플 코드들을 보면서 따라 쓰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플러터가 너무 쉬워요. 위젯만 다룰 줄 알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젯을 다룰 때 쓰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문법만 계속 따라서 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트 랭귀지가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뭐 여기서 뭐 문법을 소개해드리고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그냥 하나씩 그냥 저를 따라서 와보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하죠. 그렇지만은 이대로 따라오시면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는 그냥 스테이트 변수들, 스테이트 변수를 앞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어떤 위젯의 상태를 정의하는 변수들은 그냥 이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쉽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문자열이라고 하는 스트링 밸류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죠? 이건 초기 값일 거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하면 알아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t value 0이라고 먼저 정의된 이 int value가 여기 들어가고요. 텍스트 안에 int value toString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장해 볼게요. 한 리로드 해보면 0이라고 뜨겠죠.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int value는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기 안에 버튼이 있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난간에 부딪힙니다. 버튼이라는 위젯은 쓸 수 있어요. 이거 대신 버튼을 넣어볼게요. 플랫 버튼이라는 걸 보통 많이 쓰는데 데프리케이션 됐네요. 좀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이럴 때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여기 안에 무슨 버튼이 있었냐 보면서 이 버튼 위젯을 쓰면 되겠네요. 엘리베이티드 버튼 딱 보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고요. 텍스트 버튼, 이게 좀 뭔가 딱 봐도 좀 심플 버튼인 것 같아요. 텍스트 버튼으로 합시다. 텍스트 버튼이라고 하고, 여기 안에 차일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딱 보니까 차일드. 죄송해요. 여기서 뭐든지 저희 그 컨텍스트 메뉴, 이 헬프 메뉴를 부르려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 헬프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가 뭘 할지 알죠. on pressed, 클릭했을 때 무슨 동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정의하는 거고, child, 이 실제로 뭐가 표시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이 child 속성을 먼저 설정해 볼게요. child 속성으로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그냥 이렇게 스트링을 쓰면 될까요? 버튼입니다. This is a button 이라고 쓰면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이 child 속성에는 일단은 여기서 required parameter onPressed가 정의가 안 됐대요. onPressed 먼저 정의해 줄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함수니까 이렇게 정해 주면 되고요. 심플하죠. onPressed는 함수를 인풋 받는 속성인데, 함수는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해주면 함수가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도 에러가 나요. 왜냐면 the argument type string can't be assigned to the parameter type widget. 그러면 스트링은 위젯을 받아야 되는데 스트링을 줬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child도 위젯이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위에서 봤을 때. 그럼 여기에 텍스트 위젯이 들어가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어때요? 됐어요. 클릭이 가능해요. 됐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만들.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우리 난관에 부딪히죠. 이 버튼이 여기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악전에 이 1, 2, 3, 4, 5를 표현하는 그 텍스트 있잖아요. 요거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차일드로만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만 차일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서 이 차일드랑 버튼이랑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싶단 말이에요. 즉, 두 개의 차일드를 갖는 위젯이 하나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글자를 표시해주는 텍스트와 버튼이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레이어 안에 위아래로 존재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랬을 때 이것 두 개가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서로 자매 관계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모든 게 지금 차일드가 딱 하나씩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컨테이너의 차일드로 하나, 텍스트 버튼 하나 들어왔던 거고, 텍스트 버튼 안에 차일드에 텍스트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안에 그냥 붙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이렇게 몇 개씩 여러 차일드를 이렇게 쭈루룩 갖고 있는 위젯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그 마트리얼 여기로 들어와 보면 보이는데요. 이 위젯 캐탈로그 닥스 안에 플러터 사이트의 닥스 안에 위젯 캐탈로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쓰는 위젯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시면서 익히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레이아웃 위젯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막 여러 얼라인 해주는 것들, 뭐 이제 constrained box, 컨테이너 이런 위젯들이 쫙 들어가 있고 막 이것저것 있는데. 참고로 이거 보실 때 위젯 카탈로그 보실 때 이렇게 그냥 그림 없는 거 말고 그림 있는 것부터 먼저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림 없는 거는 그만큼 많이 안 쓰고 좀 추상적인 위젯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있는 것부터 보자 이런 겁니다. 패딩이라는 위젯도 있네요. 패딩이라는 위젯은 한 위젯과 그 안에 있는 위젯 사이에 어떤 공간을 벌려주는 위젯인 거고요. 사이즈 박스는 사이즈를 정해주는 박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콜럼이란 거, 그리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우. 딱 봐도 이 컬럼은 이렇게 모든 차일드 위젯들을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해주는 위젯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위젯입니다. 그럼 콜럼 위젯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위젯 안에 그 상위 위젯으로 뭘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하위 위젯으로 뭘 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텍스트 버튼의 상위 버튼으로 여기 보면은 이 텍스트 버튼 이제 그 컨테이너 안에 이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 버튼이 있는 건데 이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 버튼이 있는 건데 이 텍스트 버튼과 병렬로 다른 이제 그냥 텍스트 필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구조상에 보면은 이 텍스트 버튼과 동등하게 하나의 다른 칠드런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컨테이너와 텍스트 버튼 사이에 이 방금 말했던 컬럼 위젯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Alt Enter를 누릅니다. Alt Enter를 누르면 이런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막 여러 가지 메뉴 중에 Wrap with Widget, 그러니까 이 텍스트 버튼 위젯을 다른 이제 위젯으로 감싼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이 컨테이너와 텍스트 버튼 사이에 어떤 위젯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쓰는 위젯들 다 나오죠. 센터, 컬럼, 컨테이너, 패딩, 로우, 사이드 박스 이런 것들이 쫙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센터 위젯 뭔지 알죠? 그 하위 위젯을 중앙으로 정렬해 주는 거. 컬럼 위젯 아까 전에 봤죠. 모든 하위 위젯들을 이렇게 세로로 정렬해 주는 위젯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컬럼 위젯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차일드. 지금까지 모든 게 차일드였으나 컬럼은 칠드런이죠. 뭐죠? 부알라, 그죠? 이 안에 지금 여러 개의 위젯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바죠. 병렬로. 이것도 딱 보니까 배열이에요. array의 개념은 리스트. 여기서 리스트라고 쓰는데요. 다트에서는 이 그냥 병렬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컴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체죠. 그래서 자, children은 array 리스트인 거고요. 이 리스트 안에 텍스트 버튼이 있으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텍스트 값이 여기 안에 자매로 들어가면 딱 보니까 되겠네요. 엔터 값을 누릅니다. 여기 위에 있어서 잘렸네요. 자, 센터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 거죠. 여기서 센터를 넣습니다. 자, 갑니다. 안 가나요? 왜 안 가죠?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센터로 네. 이게 뭐냐면요. 참고로 여기서 이걸 지우고 싶어요. 지금 자기가 센터를 넣는데 센터 필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Alt Enter를 다시 누른 다음에 Remove this widget을 하면 이 위젯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스캐폴드라는 그 전체 앱 위젯 안에 센터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중앙 정렬이 하라고 했는데, 이 샘플 스테이트 위젯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 컬럼 위젯이 있는데, 이 컬럼 위젯은 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이 상황이 가능하다면 맥시멈으로 그냥 꽉 채워요. 그러다 보니 꽉 채웠는데 그 꽉 채우고 나서 텍스트 버튼이 위에 딱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컬럼 위젯이 자기가 가능한 높이를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 속성에다가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는 속성을 메인 엑시사이즈 미니멈이라고 설정을 해주면은 이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딱 스페이스를 테이크업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딱 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리얼 스캐폴드 넘어가고요. 요 밑에 있는 항목들이 다 센터로 정렬하라고 하는 센터 위젯인 거고, 우리의 커스텀 위젯인 거고, 이 커스텀 위젯은 컨테이너라는 별 의미 없는 위젯이 있는데, 이 위젯 안에 컬럼이라는 위젯이 들어가 있는데, 이 컬럼 위젯은 이렇게 병렬로 자기 하위에 자식들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위아래로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 이 컬럼이라는 위젯은 속성 자체가 자기가 만약에 최대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쫙 벌어지는 게 원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에 정렬로 아까 전처럼 모든 화면 자체가 전체가 다 컬럼으로 짜여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가 컬럼이 되어 버리면은 이 항목들이 위에 달라붙겠죠. 이렇게 쫙쫙쫙쫙쫙.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컬럼이 최소한의 값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속성으로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는 속성을 미니멈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컬럼과 로우라는 이 두 가지 위젯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위젯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컬럼 위젯은 세로로 이렇게 보여주는 위젯이라 그랬잖아요. 로우 위젯은 이렇게 가로로 표시해주는 위젯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값들 컬럼과 로우는 되게 비슷한데요. 메인 엑시스가 있고 크로스 엑시스가 있습니다. 크로스 엑시스가 있습니다. 컬럼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엑시스가 세로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세로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세로 앱이잖아요. 세로 위젯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위젯이니까 메인 엑시스는 세로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컬럼에서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고 하면 이 세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 사이즈를 미니멈 값으로 잡아주니까 최소한의 값만 차지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게 되는 거고, 여기를 맥스라고 하면은 이제 최대한으로 차지하는 아까 전에 그 모습, 이렇게 최대한 자기가 다 차지해 먹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우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그냥 로우로 바꿔봅시다. 로우로 했으면은 이 가로로 되는 거죠. 가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메인 엑시스는 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예를 들어서 맥스라고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왼쪽으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콜럼이랑 로우랑 그냥 이렇게 90도로 꺾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왼쪽 정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앙 정렬을 하게 하고 싶으면은 요 가로 길이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민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으로 달라붙고. 이해되시죠? 로우와 컬럼은 굉장히 중요한 위젯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여러 가지 속성을 이렇게 쭉 보시면 재밌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컬럼과 로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children. 네. 일단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거 눌렀을 때 이제 하나씩 올라가야 되죠. 이거 눌렀을 때 그럼 뭘 해야 돼요? 눌렀을 때 요 int 밸류 값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int 밸류 값을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요 딱 보면 텍스트 버튼이라는 요 위젯 안에서 on pressed, 딱 이름만 봐도 요거를 수정하면 될 것 같잖아요. 클릭했을 때 무엇을 실행하는지 그래서 정의해주는 이 속성인 건데, 여기 안에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int value 값을 증가 이렇게 해주면 딱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int value는 플러스 라고 해주면 될까요? 근데 이 값 자체를 수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값을 수정하고 나서 이 빌드 메소드를 다시 불러줘야 돼요. 이 빌드가 결국에는 요 표시되는 것들을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드가 불려질 때마다 요 값들이 새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int value 값만 바꿨어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보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안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int value 값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값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값을 올림과 동시에 이 빌드 메소드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빌드라고 하냐? 그럼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setState라는 함수를 부르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setState라는 함수가 이 스테이트를 변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소드인 거고요. 요 setState 안에서 안에서 실행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빌드 값이 빌드 메소드가 불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표현을 바꿔주는 그런 속성 값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빌드에서 빌드가 불려져야 되는 그런 속성의 변화가 있을 때는 setState라는 함수를
켜주고, 불러주고, 이 안에서 값을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리고 set state를 다 이렇게 다 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뭐 이렇게 다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set 라고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알아서 포맷이 나오고 여기 안에 int value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자, 릴로드 하고요. 해볼게요. 봐봐요. 바로 반영되죠, 그죠?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만 보자마자 나 이제 플러터 끝났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죄송해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 스테이트 값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이 플레이 버튼 눌러주면은 스테이트가 리프레시가 됩니다. 0으로 올라갔죠. 예, 그래서 스테이트 값까지도 처음부터 다 초기하고 싶을 때는 요거. 그다음에 스테이트 값은 유지하면서 그냥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는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커맨드 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하면은 핫 릴로드가 되고요. 스테이트 값 변화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트 값까지 초기하고 싶으면 컨트롤 R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컨트롤 R의 약자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까지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핫 리스타트가 시작됩니다. 자,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커버를 지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천천히 또 이제부터 갈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서 모르겠는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